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은 4월 25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은 4월 24일 서부 시간으로 장 끝나기 20분 전입니다. 12시 23분 전이네요. 자, 오늘 보면 초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상승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2차 협상단 파견 소식이 그나마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장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테슬라 소식, 전쟁 소식, 미국의 또 주요 주식 소식들을 좀 엮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장이 끝나려면은 한 22분 남았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26, 초반에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때문인데 나스닥은 플러스 1.53, S&P 500 플러스 0.72, 러셀 2000 플러스 0.34로 오늘 시장은 M7 주식들이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군들이 동했고요. 마소, 구글, 메타까지, 테슬라까지 이렇게 편승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분위기를 이끌었죠. 어제 어닝 발표했던 인텔이었습니다. 깜짝 실적이 촉매제가 되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죠. 자, 오늘 최대 화제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텔이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은 공개된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AI 수요에 힘입은 CPU 판매 호조가 핵심이었는데요. 주가는 무려 20%.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면 21.50%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인텔의 훈풍은 반도체 전망으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간 한 자릿수 퍼센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고요. 엔비디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208.39. 와우. AMD와 암은 나란히 낮은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데 낮은 게 아니죠. 여전히 잘 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AMD도 와 대박. 어디 갔냐? 여기죠. 13.41%. 대박이죠. 암 한번 볼까요? 자, 암은 와우 13.63%. 대박이죠. 네, 이게 다 반도체의 이건데 퀄컴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보기술 섹터 전체가 2% 이상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여러분 상장한 종목 하나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X입니다. X에너지. 와, 상장하고 어때요, 여러분? 시기가 참 좋죠. 그렇죠? 어떤 기업이냐면 소형 원자력 기업입니다. X2가 정확히 말하면 X에너지가 오늘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공모가 10억 달러 규모의 희망 범위를 웃도는 가격이 확정이 되면서 첫날 주가는 현재 24.61%로 뛰어올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공급에 따른 소형 원자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고요. 상장하고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고 다시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죠. 자, 지수별로 보면은 일단 시장의 온도차들이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반면에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는데요. 자, ACA 헬스케어 실적 발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유나이티드가 끌어올렸던, 그렇죠? 셀즈포스는 3% 상승했지만 경기 민감주와 금융 등 일부가 약세를 보이며 다우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자, 오늘 다우가 이렇게 많이 못 간 이유는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시간 대학교가 소비 심리를 발표했는데 49.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인플레이션 공포와 중동 전쟁 여파가 겹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의 상승,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미시간대가 오늘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 최종치입니다. 49.8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이 53.3이었거든요. 크게 하락했죠. 197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와우.
앞서 발표된 예비치보다는 소폭 상승 조정됐지만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7%로 전월 3.8보다는 급등했죠. 한 달 사이 0.9포인트가 뛰어오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규모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에 가장 큰 상승폭인데 소비자들이 단기 물가 상승 압력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5년에서 10년짜리는 역시 3.5%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기 충격을 넘어 인플레이션 기대가 보다 고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번 소비심리 급락의 핵심 배경으로는 이란 전쟁이 꼽혔습니다.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미 물가 부담에 시달리던 미국 경제의 체감 인플레이션이 한층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설문 응답자들은 향후 1년간 휘발유 가격이 약 50센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전체 3분의 2가 연료비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자, 일단 조사 책임자에 따르면 이란의 분쟁은 주로 휘발유 가격 상승과 기타 물가 충격을 통해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급 제약을 완화하거나 에너지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군사 외교적 진전은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고요. 즉 단순한 휴전이나 협상 뉴스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최근 일시적 휴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영구적 합의가 없는 상황은 불확실성을 여전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시장과 달리 일반 소비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활 물가로 직결되는 만큼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현행 여건 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지수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향후 개인 재정 상황에 대한 기대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소비 지표는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주 초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는 광범위한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예상보다는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 확대와 함께 가격 상승에 대한 선금의 수요가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흐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갤런당 4달러 수준의 휘발유 가격이 전쟁 종료 또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로 안 내려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훼손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시간이 갈수록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전쟁이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다시금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버티고 있지만 심리 지표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물 지표로의 전이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요? 현재 0.94%. 자, 1분봉으로 보면 초반에는 참 좋았는데, 그쵸? 초반에는 참 좋았는데 좀만 더 좋으면 될 텐데 조금이 좀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가의 모든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장식한 뉴스가 역시 테슬라. 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사이버캡 생산이 시작됐다. 공식 발표한 셈이죠. 기가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시장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분위기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비 투자 가이던스에 따르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마켓워치는 테슬라의 지출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 경고했고요. 이번 어닝 컨퍼런스 콜 때 막 얘기했던 거 있죠. 실제로 테슬라 주가는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 위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하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조금 들여다볼까요? 반도체 섹터 되게 좋았죠. 오늘 TSMC 주가가 상승한 배경을 분석한 기사가 등장했는데 인텔의 실적 훈풍과 AI 수요 기대감이 반도체 전반에 퍼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마소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AI 관련 지출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전체 인력의 7%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소. 야, 그랬더니 오르네. AI 올인하면서 인건비는 줄이는 빅테크의 민낯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 섹터에서는 리비안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RIBM 마이너스 2.98%인데 보고형 모델 R2가 주가 재평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대비 가격 경쟁력과 새로운 수요층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재생에너지 섹터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공급이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을 다시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분석인데요. 스페이스 X에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타링크와 데이터 센터 사업을 앞서서 기업 가치 2조 달러를 목표로 한 IPO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장이 현실화되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 관련 뉴스 한번 전해드릴까요? 야, 전쟁을 걱정하지 말라는 다소 도발적인 기사를 배런스가 냈습니다. 들여다봤더니 빅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정학적 불안이 여전하지만 큰손들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고요. 최근에 미주놀에서도 옆에 보이시는 무료 단톡방에서 기관들의 끊임없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분명히 짚어드렸죠. 그렇죠? 결국 이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텔이 반도체에 불을 지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대의 문을 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I라는 큰 물결이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우주까지 모든 섹터를 흔들고 있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저희 미주노을 구독해주고 계시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미국의 로컬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유튜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칼스테 플러튼 인근에서 광진병이 감염된 박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조심하시게 됩니다.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열받겠지만 또 그렇게 가야지요. 자,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저희 고정 댓글 타고 단톡방 들어오세요. 이제 곧 8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200명만 더 모아지면 또다시 미준호 팀장의 종목 추천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시작이 되거든요. 열심히 으쌰.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백악관 협상팀이 내일 파키스탄을 향해 떠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그나마 좀 올랐는데요. 자, 떠나야지 떠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카더라 통신에 더 이상은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